이해를 못하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해를 해주시면 아 내가 그래서 신발을 크게 신고 신발을 작게 신으면 몸이 부대끼고 이런 부위가 볼 사이즈가 아프구나. 그래서 못 신는구나. 이렇게가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신발을 신을 때 볼 사이즈에 기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로 이렇게 신발을 신고 기존의 고객님이 250 사이즈를 신으셨다 그러면 저희 신발로 245 정도를 권해드려요. 남자분들은 무조건 제한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자는 자기 사이즈가 무조건 260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발 길이 재보니까 245가 태반이시죠. 50, 40인데. 네, 270인데 255 이러면 그 250은 네. 거의 없었어 신발. 요족은 늘어나잖아요. 네. 딱 스캐너를 해갖고 야 요족 형태면 그냥 작게 시키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제가 그거를 계속해서 봤는데 안 늘어나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분의 유전적인 질환이시고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분의 발이 커질지 작아질지는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부부가 오셨는데 여자분은 255고 남자분은 235였어요. 거꾸로 된 거예요? 네. 240이셨어요. 남자분은 240, 여자분은 255. 근데 여자분은 그 평발이셨고 남자분은 요족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어떻게 얘기를 해요? 신다가 커지실 것이고 작아지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당연히 했겠죠. 그리고 저는 간절히 빌었어요. 그렇게 되게 왜냐하면 저희 신발은 55 사이즈, 여자는 55 사이즈까지밖에 안 나오고 남자는 45 사이즈까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간절히 빌었는데 235가 되시고 260이 되셨어요. 더 커져버렸네. 커지고 작아져 버렸네. 막 그래도 발이 작아지면 신발을 중창 보완하고 뭔가를 해도 되는데 이 커지신 분은 발가락을 자를 수도 없고 뚜껑을 열 수도 없잖아요. 발이 커진 사람. 이게 저의 딜레마입니다. 이 발 사이즈가 커질지 작아질지에 대해서는 그분의 형태에 따라서 틀린 거지 저희가 해서 틀려지는 거는 아니고 그리고 발이 길어지셔도 발이 헐렁헐렁하다고 하세요. 그게 왜 그러시냐면 지방은 부풀어 있잖아요. 부어 있으면 이렇게 커지잖아요. 근데 근육들은 땅땅하고 탱탱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라도 어떻게 돼요? 오므려지게 돼요. 더 홀쭉해지는 더 홀쭉해지는 거죠. 그러시면서 어떻게 돼요? 이런 부위들이 헐렁헐렁하게 날씬해지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신발을 신고 나서는 살이 빠진다는 생각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오래 신는 저와 가장 오래 신는 저희 남편은 살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단 체지방이 근육으로 바뀌더라고요. 많이 먹으니까. 네. 좋은 거죠. 그렇죠. 좋은 거죠. 네. 근육. 네. 지방만 빼가지고 근력이 안 붙는 그것만 빼고는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어저께 저희 딸 학교에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양유빈 학생 복장 불량으로 벌점 매기셨습니다. 벌점 나왔습니다. 띠링 왔더라고요. 회장님한테 갈 겁니다. 이재우 이사님 언어 폭력으로 벌점 나왔습니다 하고 김 회장님한테 갈 겁니다. 저는 진심을 말하고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잘 안 느껴지시고 모르시겠지만 제가 결혼 전에 47kg였어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딱 체지방 기계에 저는 너무 당당히 올라갔어요. 딱 당연히 올라갔더니 복부 비만, 허벅지 비만, 팔뚝 비만이에요. 근데 제 그때 이 팔뚝이 어느 정도였냐면 여기가 이 정도였어요. 갈랐다 이거죠. 네. 참 가난하다. 그러니까 저는 살이라고는 없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리고 얼굴도 너무 살이 없어서 여기가 이렇게 폐였고 입술이 이렇게 찌그러질 정도로 이렇게 얼굴에 있는 살도 없을 정도였는데
그래서 그렇게 말랐는데 딱 올라가니까 복부 비만, 허벅지 비만, 팔뚝 비만이 나온 거예요. 어디 비만이라고. 3번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여전히 복부 비만, 팔뚝 비만, 허벅지 비만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011년도에 또 체지방을 재달라는 거예요. 저희 거래처에서. 근데 이게 이제 곧 비만 나오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고 했는데 기어이 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발을 안 쓸 때죠. 아니요. 신었을 때. 2011년도. 발을 이렇게 올렸어요, 진짜. 그때보다 10kg가 쪘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갖고는 이렇게 해서 딱 올라갔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다 근육이에요. 이제 살빼기 다 틀렸어요. 아, 감사해야죠. 네, 좋은데. 살빼기 다 틀렸어요. 이게 지방이 하나도 없고 지방이 8이더라고요. 예전에는 근육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지방이 8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저는 보시면 알다시피 절대 안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움직이고 운동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신고만 있는데도 그렇게 지방이 체지방이 근육으로 변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무게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 있는데 몸매는 바뀐다는 거죠. 제가 이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제 아름다운 몸매를 못 보여드리네. 아마 스무스럽게 여기네. 강제에서 봤는데 주여. 생각보다 몸매가 훨씬 이쁘시네. 그래서 피아노 쌤입니다. 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체지방이라든가 이 근력들, 살이 빠지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할 가치가 이제는 없어지셨고 또 알지는 고정부와 저희 신발의 어떤 차이들 이런 것들은 보셨을 겁니다. 저희 신발은 A타입, B타입, C타입으로 나옵니다. A타입은 가는 사람, 그러니까 유럽형 발들. 그 다음에 B타입은 보통, C타입은 넓은 사람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쓰시든지 외우든지 하셔야 됩니다. 자, A타입, B타입, C타입이 어떻게 나눠지냐면 내 발 길이에 비해서 볼 사이즈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발 길이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면 B타입입니다. 오, 그냥 쑥 외우시나 봐요. 아, 길이에 비해서, 그러니까 내가 230이다, 발 길이가. 그럼 볼 사이즈가 25에서 35까지는 정상이겠죠. 다시 한 번요. 막 생각을 못했어요. 다시 한 좀 더 번. 다시 한번 해주시죠. 에이, 진짜.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할 때는 안 중요하게 듣더니. 자, A타입, B타입, C타입으로 나눠지는데 이 A타입, B타입, C타입은 볼 사이즈입니다. 네. 근데 이게 B타입이 어떤 거냐면 발 길이에 비해서 볼 사이즈가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러니까 내가 40이다 그러면 35에서 45까지는 B타입입니다. 보통. 예. 그러면 그것보다 5, 마이너스 5 아래로 된다면 A타입. 플러스 5 이상이면 C타입이 되시는 거죠. 길이하고 비교했어요. 예. 오케이. 그러니까 진짜 건강한 발은 발 길이와 볼 사이즈가 동일하신 분입니다. 거의 1, 2mm 차이가 안 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볼이 넓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가는 사람들에 대한 공포증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가늘고 예쁜 발에 비해서 내 발은 넓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발들이 건강한 발입니다. 기본적으로 발 길이와 볼 사이즈가 같으면 굉장히 건강한 발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발 길이에 비해서 볼 사이즈가 차이가 많이 나거나 이 발 길이에 비해서 볼 사이즈의 그러니까 A타입들은 근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C타입들은 노폐물이 많은 타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푸스캔을 이렇게 하다 보면 발은 270인데 요만큼 찍히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런 분들이 당연히 넓으면 넓게 찍혀야 되는 게 그거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도 넓은데 좁게 찍혔어요. 그러면 발바닥을 보면은 그 사람 발바닥 기형은 아니시거든요. 왜 그렇게 나오시냐면 내가 딛는 이 면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혈액순환이 되는 면은 나는 이렇게 딛고 있는데 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안 찍혀지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반듯하게 서 있으세요. 네, 찍겠습니다 했을 때 사람이 이렇게 의식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건 혈액순환이 그 부분밖에 안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혈액순환이 안 되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과 왜 발바닥으로 혈액순환이 잘 보이냐면요.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습니다. 우리가 말초라고 생각을 하면 손끝 발끝만 생각하는데 대부분 여기도 말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알아두면 유식해 보이는 상식을. 네. 자, 이제 의사님은 귀 막으셔도 됩니다. 자, 우리 머리는요, 70%의 그 혈액이 돌게 돼 있고요, 30%는 빈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새로운 신선한 피를 빨리빨리 돌려면 빈 공간이 있어야지 빨리빨리 돌겠죠. 네.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들이 올라오려고 해도 앞에 것들이 정체가 빠져줘야지 돌기 때문에 잘 회전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채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30%의 빈 공간이 우리 머리에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어저께 보여드렸던 엄지발가락에 까만 점이 이렇게 딱 찍히신 분들은 30%의 빈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80%까지 채워진 거죠. 그러니까 20%나 15%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혈관이 약한 데들이 과부하가 생기겠죠. 굉장히 머리에는 가는 실보다도 더 가는 혈관들이 많은데 그쪽을 빠르게 통과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적체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분이 터지는 거죠. 그런 부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여기가 지주막하 출혈입니다. 네. 그래서 뇌출혈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기억력을 이렇게 관장하는 곳이죠. 기억력과 생각들을 관장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뇌출혈이 되고 나면 사람이 바보가 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 부위가 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하고 여기를 잡으시잖아요. 그게 진짜로 그렇습니다. 진짜로 내가 어떤 모션을 취해서 혈압이 오른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작은 혈관들이 갑자기 팽창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잡아줘서 그거를 눌러주세요. 이게 내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혈액 그 응급처치입니다. 본능적으로 올라가는 것들을 내가 눌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실 때는 머리가 이렇게 무겁다 그러시면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산소 공급이 충분히 되시면서 서 있어야 됩니다. 대신에 머리가 띵하게 아프다. 그러면 70%가 돌아야 되는데 혈액이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저께 말씀드렸다시피 간이 너무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거나 심장 방광이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요구를 해버리면 머리로 올라가는 쪽은 역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올라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아래로 내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혈액을 머리 쪽으로 충분히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 물구나무 쓰죠. 그러셔도 좋지만 평소에 겸손한 생각. 그렇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머리에 그 피가 모자라는 상태가 되면 내 몸에 근력은 힘이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머리 아파 그러면 막 누울 자리부터 찾게 되는 거죠. 그것도 본능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장기에 있는 것들을 다 끌어서 혈액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머리를 충분히 아래로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무겁다. 띵하게 무겁다. 그러면 너무 많이 올라간 거고요. 아프다. 이렇게 콕콕콕콕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 모자란 겁니다. 편두통.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머리를 아래로 가는 게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응급처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신발을 신으면 그런 부분들도 향상이 많이 되겠다. 그렇죠. 펌핑이 되기 때문에요. 혈액순환이 강화가 된다는 게 어떤 걸 뜻하냐면 빠르게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빠른 사람은 천천히 해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절 기능이, 그래서 제가 이 신발에 인공 조절 센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모르지만 이 신발이 알아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때까지 기본적으로 사모님께서는 이 신발을 신었을 때 한쪽 발이 작고 한쪽 발이 크다는 느낌을 별로 못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 신발을 신으니까 여기는 쨍기고 여기는 싹 다 헐렁헐렁하다고 바로 느끼시잖아요. 발의 감각을 굉장히 예민하게 만들어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펌핑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구두를 신다가 운동화를 신으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운동화의 기능들은 펌핑의 기능들이 더 많이, 쿠션의 기능들이 더 많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리 누르는 힘과 올라가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 체력이 웬만큼 받쳐주지 않는 이상은 힘드십니다. 대신에 틀어진 골반과 혈관 이런 것들은 운동화가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어젯밤에 세미나 걷고 차 마치고 올라갔는데 네.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알고는 있었으니까 들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단화 같은 경우는 서서히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서서히 움직여주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처음에는 단화라든가 구두를 이렇게 권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운동화 권하는 사람 들었잖아요. 운동화 권하는 사람 너무 많이 틀어졌거나 좀 이게 좀 빨리 활성화 시켜야 되는 그런 사람들, 사람들. 예, 그런 분들. 그리고 내가 운동화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운동화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천천히 하는데 오히려 그게 예, 더 몸이 너무 많이 처지고 너무 많이 힘든 사람이 운동화를 신으면 3일간 들어눕습니다. 저희 신발 신고 3일간 들어놓으신 분들 꽤 있으시거든요. 그게 근데 아프고 나서 일어나면 좀 노폐물이 빠진 것처럼 개운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우나 갔다 나오는 느낌 같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침까지 피곤했는데 좀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네, 움직이시면 좋아지시는데 그리고 또 저희가 신발을 신고 나갈 때는 별로 무거운지 몰랐는데 들어올 때 무겁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그래서 이 신발이 모래가 들어가 있다고 처음 때리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희 신발은 신으면 되게 가볍거든요. 안 신은 것 같아 라는데 우리 신발이 무겁다라는 건 내가 이쪽에 있는 근력이 약하셔서 그렇습니다. 근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 신발에 예민하게 그 부분을 치는 거죠. 이 부분을 강화를 시키려면 자꾸 만져야죠. 만지니까 아프다고 느껴지고 무겁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다른 신발을 신으면 더 무겁거든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무겁고 뭐 꽤 마음에 드시나 봅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동생한테 들으니까 필리핀 가시기 전에 교회 권사님이 하시는 김수자 신발인가 뭔 신발인가 기능성 신발을 신고 갔다고 저한테 주라는데 제가 안 보내드렸거든. 제가 완벽하게 배운 다음에 해드린 게 맞을 것 같다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외국 가서 하루 종일 관광지 다니고 거래해야 되니까 다른 기능성 신발을 2개 사갖고 갔다고 우리 동생이 그러더라고. 네, 자, 김수자 신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김수자 신발은 농구합니다. 에어로빅합니다. 기본적으로 김수자 자체가 발에 족부 마사지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족부 마사지사들 맨날 이렇게 얘기해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발바닥만 맞습니다.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발에 여기는 그냥 쑥쑥 한번 이렇게 만져주는 정도입니다. 발 마사지 좀 받아봐서 압니다. 맞아. 네. 발바닥만 이렇게. 네, 발바닥만 막 만지거든요. 그럼 내 내부 장기만 만져주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발 마사지를 받는 건 전신의 피로감들을 해소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따뜻한 물도 넣었다가 허브도 넣었다가 하니까 이제 피로감들이 개운하게 노폐물이 빠지는 느낌 같은 건 있지만 실질적으로 발 마사지사의 특징은 발바닥에 있는 내부 장기들을 자극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발 마사지사라는 거죠. 그 사람이 교수건 말건 상관이 없이 자기가 배웠고 자기가 그 경험한 것들은 여기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김수자 신발은 여기에 혹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혹이 달린 이유는 방광과 심장의 방광들을 강화를 시켜줘서 활성화시키기 위해 혹이 달렸는데 제가 여기서는 안 해보셨으니까 두 분 한번 이렇게 한번 손뼉을 쳐보세요. 이렇게 오므려서 손뼉 쳐보세요. 아프시나요? 이분은 아파요. 아프실 것 같아요. 안 아파요? 안 아프시죠? 네. 자, 손뼉을 착착 해보세요. 아프시죠? 네. 뭘 말하는 거냐면 발의 아치가 지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팡 하고 받았을 때 자기 공명현상, 어려운 말 썼습니다. 자기 공명현상에 의해서 이 부분을 흡수를 해서
지상으로 빼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발의 아치입니다. 네. 이 발의 아치가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빼주는데 김수저 신발 여기 훅 달렸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충격이 전달. 그대로 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충격이 바로 전달이 되겠죠. 걸러지는 그게 없습니다. 단 김수자 신발을 신을 때 몇 사이즈 신으세요? 270이요? 275 사이즈들이요. 더 크게 줘버리는구나. 245 신으세요? 250죠. 이렇게 줘버리니까 크거든요. 헐렁헐렁 하거든요. 근데 발목 잡아주거든요. 어떻게 돼요? 아까 그 농구와 같이 네, 생겼으니까. 발목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편하다고, 가볍고 편하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기능들이 있어요. 신발을 크게 신으면 신장 방광이 더 틀어지면서 몸은 뒤로 가면서 더 많은 역할들, 악점을 남긴다는 거죠. 근데 그 신발들이 갈수록 이렇게 가볍게 느껴지니까 발이 이렇게 딱 잡아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틀어지는 거죠. 이렇게 틀어지는 거죠. 틀어지면 내 몸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이렇게 다 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메쉬용의 신발들보다는 가죽 신발이 좋다고 하는 게 내가 움직이고 싶어도 여기서 딱 잡아주면 안 움직여지게 되겠죠. 어떤 신발이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신발의 특징인데 그 김수저 신발은 그 제1 발이 어느 쪽으로든 내가 원하는 대로 틀어지게 하는 틀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놓친 거죠. 그래서 신발은 딱 맞게 신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발 사이즈와 볼 사이즈 맞게. 근데 볼 사이즈가 너무 넓으신 분들한테, 그러니까 어떤 분들 있으세요. 볼 사이즈가 발 길이는 30인데 볼 사이즈 45 나오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30 신으셔야 됩니다. 이러면 이분 죽어요. 45 정도. 30이라는 것은 230을 얘기하는 거예요. 30mm. 네, 230. 130은 소아과니까 200. 우리나라는 어차피 200대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럼 그 길이하고 볼하고 똑같아야. 차이가 클 때는 평균을 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어떻게 신고 하시면 신발을 되냐면 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고객님 신으시는 신발 사이즈가 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신발 너무 많은 차이가 나실 때는요. 그리고 이분의 이렇게 딱 몰폴러즈를 봤을 때 되게 푸석푸석하고 잘 붙게 생기셨고 그렇다. 그러시면 이분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 신발이라고 하더라도 한 2, 3주간은 몸살을 앓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작으면 도저히 못 신습니다. 우리가 배가 막 터지게 부르면 이거 풀르고 이거 풀르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신장과 방광이 부풀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장계를 누르게 되겠죠. 여기를 누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작은 거 못 신으세요. 답답한 거 절대로 못 신으세요. 그런 분한테 내가 230이니까 230 그래도 신으셔야 됩니다. 이렇게는 못 하시고 235에서 40 정도 신으셔가지고 한 30분 정도만 한번 신어보시면 어떠냐고. 그랬을 때 40 신으시면 이렇게 금방 헐떡헐떡 거리거든요. 그럼 35 정도 신으시는데 한 2주는 힘드실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신장 방광이 안 좋으신 분들은 뒤꿈치가 까집니다. 골반이 틀어지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 신발 이렇게 보시면 내피까지 전부 다 가죽입니다. 운동화는 동피를 썼지만 구두는 다 송아지 가죽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죽들보다도 굉장히 좋은 소재감들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저희가 얼마나 좋은 소재감들을 썼는지. 그러니까 저희 신발은 전천가리만 해놓으면 마치 새 것처럼 보여서 그거 그냥 신고 가시겠다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가죽의 소재감이 좋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딱 펴줘가지고 다시 하면 괜찮습니다. 좋아집니다. 단 찢어진 경우는 안 됩니다. 우리도 모피를 사든 차를 사든 찍히거나 긁어지면 반품해달라고 안 하시잖아요. 이놈의 신발은 꼭 그렇게 하십니다. 찢기고 이렇게 하셔도 어떤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는데, 이 신발을 만드는 공법 자체가 드르륵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공법이 아니라 이 신발이 들어가야 되는 재봉틀 자체가 없습니다. 재봉틀은 투지입니다. 투지. 그냥 평면이세요. 근데 이 신발은 어떻게 돼요? 거의 3D잖아요.
입체감이 있잖아. 근데 재봉 여기 찢어졌다고 재봉으로 거기만 할 수는 없죠. 거기는 불가능하다. 자꾸 그 바늘로 꼽으면 되지. 그래서 집에서. 근데 안 이쁘다는 거죠. 크지 이 않아? 신발이 얼마짜리냐는 거죠. 도대체 이 신발이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럽니다. 집에 페라가모 있으신가요? 루이비통 핸드백 있으신가요? 루이비통 핸드백 세탁기에다 놓고 돌리시나요? 페라가모 신발 비 오는 날 처벅처벅 신고 다니시나요? 아니시잖아요. 페라가모 신발 있으신 분들 비싼 거니까 무슨 날만 되면 신으시잖아요. 한 거로 얘기한 거 봐. 네. 근데 우리 신발은 시장 갈 때도 산에 갈 때도 어디 갈 때도 다 신으시고 나서 신발이 왜 이 모양이냐. 이러니까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신발을 신을 때 푸스캔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발에서 왜 이렇게 커졌냐고 방금도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나 한 거를 내가 끊어봐요. 잘하셨습니다. 보세요. AS를 해달라고 왔어요. 새 거예요. 아무리 쳐다봐도 새 거야. 그래서 뭔 AS를 해달라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신발이 하면 꺾인대요. 자,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신발을 신었는데 꺾인다. 신발 꺾이면 골반이 틀어졌는 어깨가 틀어졌는 크다는 거지. 정려상 개콘 콘서트 정려상 자, 크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저희가 권하는 신발 안 신으셨어요. 저희가 발 사이즈도 안 하고 그냥 보내달라고 해서 하신 거예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고객님께서 집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도 그거는 들은 바는 있거든요. 근데 억울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말을 좀 들어주셔야지 저희가 말이 먹힐 텐데 창을 새 걸로 갈아달라고. 이 새 것인 창을 뭐하러 갑니까? 창이 삐뚤어져가지고 자기가 몸이 삐뚤어진다고 창을 새 걸로 갈아달랍니다. 이런 억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판매하신 고객님께서는 아니 대리점은 자기가 그냥 100% 낼 테니까 창만 좀 갈아서 보내달랍니다. 근데 서로 무의미한 짓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신발이 크기 때문에 조장 보완하셔야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달랍니다. 고객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객은 새 창으로 갈아도 자기는 틀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신발은 어떤 신발이 되겠어요? 좋다는 식으로. 그렇죠. 비싸기만 하고 나한테 사기친 신발밖에 안 되겠죠. 자, 1주일, 2주일 신었을 때, 한 2주일 신으신 것 같아요. 2주일 신었을 때는 굉장히 만족스러우셨을 거예요. 근데 붓기 다 빠지고 나니까 헐떡헐떡 걸으시면 그리고 찍찍이로 조절해. 찌개를 조정은 조정돼 내 신발하고 똑같은 그리고 딱 보니까 이 정도로 쏠리셨다 하면 발 245 사이즈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260 사이즈 신으셨거든요. 근데 고객님 발 사이즈가 아마 작으셔서 그럴 겁니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남자분들은 자존심상해가지고. 뭘 어디서 네가 그따위 소리를 하냐는 거기 때문에 필드에서 하는 사람은 굉장히 네, 잘 신기해야 되고 설명을 네, 제 말이 그겁니다. 남자는 푸스캔이 없으면 무조건 있어요. 고객이 아무리 점잖아도 고집을 피워요. 고집을 피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있냐면 착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한테는 착해요. 근데 이 사람의 스트레스를 어디서 풀어야 돼요? 모르는 곳에서 풀어야죠.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네. 많이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증거 자료를 늘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 사이즈 꼭 그려서 그 증거 자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고객님이 그렇습니다. 어느 고객님까지 얘기를 들었냐면 이렇게 발 사이즈를 재니까 발이 작아졌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그때는 헐렁하게 재고 지금은 타이트하게 재서 그렇지 않니? 근데 그 옆에 분은 커지셨거든요. 이분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제가 그랬더니
내가 헐렁하다고 하니까는 저기는 크게 쟀나 보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저희가 과학적으로 좀 발 재는 기계를 2천만 원짜리를 들여서라도 저 인간 때문에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고객님이 신발이 커졌다고 컴플레인을 했을 때 내 발에 맞게끔 줬는데 왜 커졌냐고 이렇게 억지를 하게 되면 고객님이 기존에 신으시던 신발을 한번 신어보십시오. 그 신발이 특히 여자 구두인 경우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여자분들을 구두를 안 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발이 발이 줄어들어요. 또는 길어져요. 근데 이런 것들은 커도 신고 작아도 신고 네. 어떻게 해서든지 신습니다. 근데 하이드. 저 230원인데 이거 240이거든요. 꼴떡꼴떡 보기 싫어. 보기 싫은 게 아니라 신어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까 힘주시는 거 같아요. 발가락에 힘이 아니라 뒤꿈치에 힘을 주는 거예요. 고인 자체가 안 돼. 네. 뒤꿈치에 힘을 주게 되면 내 몸이 심장 방광이 여기가 압력을 받게 되면서 몸이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저찌 이렇게는 한번 신고는 할 수 있지만 조금 내가 걷거나 뛰려고 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신발 자체가 구두는 제일 처음부터 판매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제가 수천 번을 외쳐도 실질적으로 주장하는 거. 네, 실질적으로 컴플레인을 한번 해보고 구두로 한번 맞아봐야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시게 되는데 걱정되십니다. 알아서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는 이 원리 때문에 저희가 발이 길어지더라도 발의 붓기가 빠지시기 때문에 그 신발이 넉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은 딱 맞지 않습니다. 내가 235면 정확하게 240만 있는 게 아니라 줄자를 이렇게 딱 한번 재보시면 얘가 260 사이즈잖아요. 창은 55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313 나오시죠? 네. 허치수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이 길어지건 작아지건 플러스 마이너스 5mm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발이 길어지셨어도 예, 그때 발을 잘못 쟀었어도 이 신발이 들어가는 이유가 충분히 그 정도의 그 정도 거는 커버가 아, 제가 가능하다. 발이 길어졌어요. 네. 잘못 잰건 아니고요. 글쎄 첫 번째 증거는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첫 번째 날을 막 되게 충분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신발은 허치수가 다들 있는데 신발은 저희 신발만 허치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신발 다 허치수가 있는데 신발을 더 크게 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커지겠죠. 예. 그리고 그리고 가죽은 2, 3mm 정도는 넓어집니다. 다시 뽀근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2, 3mm. 그러니까 가죽이 좋으면 좋을수록 2, 3mm 정도만 넓어지시고 왜 신발이 더 많이 안 늘어나시냐면 안에 가죽이 내피가 가죽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두 번 잡아당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발이 더 안 늘어나는데 합성 피혁 같은 경우는 늘어나는 대로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안에 있는 가죽 제품을 쓰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안에 가죽을 쓰게 되면 노폐물이 빠질 때 흡수가 용이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신발 어떤 분들이 신으시면 자꾸 인솔에서 까만 물이 든대요. 인솔에서 자꾸 까만 물이 든다고 좀 좋은 거 쓰라고 하시거든요. 아닙니다. 스타킹을 신으시면 제가 노폐물이 발 밖으로 빠져나가지를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디에 있겠어요? 스타킹에 묻으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스타킹을 신으시거든요. 신고 나서 자꾸 묻는데 그럼 발에는 묻으시냐고 저희가 물어봐요. 발에는 안 묻는데요. 그래도 고객님은 절대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건 왼발은 까만 물이 들고 오른발은 안 든다는 겁니다. 고객님이 우기시면은 어떤 방도가 없습니다. 이게 노폐물이라고 수천 번을 얘기를 해도 내가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그러면 그냥 이제 이 색으로 바꿔드립니다. 그치?
그러면 이제 나중에 또 때 딴다고 깜짝으로 또 바꿔요. 저는 지금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고객이 입맛에 맞게 휘둘리면 그 고객은 계속적인 컴플레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딱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그 한의원 가가지고 30만 원짜리 보약을 먹습니다. 그러면 한 2봉을 먹든 3봉을 먹든 먹다가 안 먹으면 내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한의원에 이렇게 갖고 가가지고 저기 이거 제가 안 먹은데 바꿔줘 환불해줘 이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저희 신발이 그것보다 눈에 보이는 효과가 훨씬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신는 거고 눈에 보이는 거고 단가를 딱 봤을 때 30 얼마 딱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비싸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컴플레인을 하는데 푸스캔을 통해서 당신의 몸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프신 분들은 효과가 금방 좋아져요. 각인이 돼요. 감사해요. 근데 덜 아픈 사람들 있죠. 따라왔는데 너도 사! 너도 사! 이러신 분들은 신으시면 효과를 그닥 그렇게 느끼시는 거죠. 그리고 예쁜 거 신으시는 분들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단화 보면은 대부분 좀 다 넓게 나왔습니다. A타입 거의 없으세요. 거의 BC 타입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넓고 작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신발들은 A타입이에요. 이렇게 좀 타이트한 신발들 이런 신발들은 A타입인데 예, 예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걸 신으면 이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더 넓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또 털퍼덕 거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을 많이 만들어 놓고서도 안 만드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재호 의사님이 신으신 이 신발의 타입은 A타입이십니다. 보통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앞쪽이 맞아요. 이렇게 뾰족한 타입들 네. 은 전부 다 A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타입도 지금 이제 B타입 정도 되시는데요. 이 타입이 C타입입니다. 네, 그러네. 근데 저는 C타입이 맞는 것 같은데 어저께도 고객님이 길이하고 보라고 차이 나서 최대한 그 갭을 줄여야지 나중에 그 길이 그 부분이 좀 보상이 될 것 같아서 가는데 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사이즈로 이렇게 맞춰서 볼 사이즈에 맞췄는데도 그거 작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그럴 때는 고객님의 발 사이즈를 다시 한번 재보세요. 다시 한번요? 네. 제가 쟀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네. 제가 다시 한번 재봐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고객님이 신으시던 신발 사이즈에 마이너스 5만 해서 신겨보세요. 네, 나의 실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하시면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재봐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저기요. 발을 쟀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름이 바뀌신 거예요. 근데 모르죠. 우리는 발만 재줬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렇게 신발을 보내드리려고 했더니 바뀌셨으니까 한 사람은 25고 한 사람은 30온 거예요. 한 사람은 크다고 왔고 한 사람은 작다고 왔는데 우리가 딱 보니까 그 발에 그 사이즈가 맞거든요. 맞으니까 그냥 신으세요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바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발을 쟀을 때 고객이 내가 신발을 그걸 맞춰서 신발을 드렸는데 너무 불편하다고 컴플레인을 하시면 다시 한번 재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재보시고 제가 그때는 잘못 잰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거나 아니시면 얼굴 보니 성격이 좀 한 성격 한했다 싶으시면 그냥 신으시던 신발 사이즈에 마이너스 5mm 정도만 해가지고 신으시면 고객님이 훨씬 더 편안하게 하세요. 저희가 모든 이 조깅화들 이런 보드화들 같은 경우에 일일이 신발을 이렇게 안전화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일일이 다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고객님이 신은 신발 사이즈에 5mm 정도만 조정을 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가장 무난하십니다. 그러시고 제일 무난한 신발로
하는 게 저희가 찍찍이가 제일 무나당한다고 한 게 크든지 작든지 조절이 가능하시고 신고 벗기가 용이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신발들은요. 이런 신발들은 나중에 어떻게 좀 신발이 커지거나 작아졌을 때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들 힐같이 돼버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 신발을 신고 날 때는 끈이나 찍찍이 이런 신발들을 권해드리는데 이런 신발이 예쁘다는 건 저희도 많이 알지만 그래도 금방 헐거워지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드립니다. 근데 집사님이 이게 볼이 넓은 사람의 신발이라 했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저기 집사님이 이가 하나였을 경우에는 볼이 좀 적은 상태라고. 네. 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라고 한 거는 여기에 이는 공장이랍니다. 네. 보통은 이제 플러스라든가 2 마이너스 2 플러스 이렇게도 표시를 하지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잴 때는 신발이 나와봐야지 아는 상태고 또 공장으로 이렇게 저희가 해놨기 때문에 이라는 것들을 써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진짜로 그 제옵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볼 사이즈에 맞게 D1, D2 별로 하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이 표시로 해서 조정을 다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는 이렇게 창에다가 이렇게 사이즈를 다 적었는데 저희가 신발을 신으려고 보니까 이 창 사이즈가 너무 긴 거예요. 네, 좀 길었네요.